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희수입니다. 자, 오늘 32의 평가단 여러분들 같이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1번을 보겠어요. 1번에 보면은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아닌 것 일어났죠. 1번에 소재 5조. 여러분들 모든 장부의 소재와 지번은 등록을 하죠. 5조. 두 번째 지목 있죠. 5조. 그죠?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입니다.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5조. 그죠? 경계점의 좌표 5입니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X예요.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소유자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이걸 시험에 낼 때는 각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 요게 뜻을 갖고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합니다. 그런데 출제위원은 과거에 어떻게 냈냐면요,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 자리에다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등록한다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X죠, 그죠?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7개인데 소재와 지번은 2개죠. 저는 항상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왜? 소재와 지번은 분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에 대한 사진 파일, 경계점 표지의 종류 이렇게 나와요. 이걸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가면은 지도공부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1번에 도면에는 경계 5조, 그죠? 축척 5조, 기준점의 위치 5조, 도면의 제명이 지적도 임야도죠. 5가 되죠. 여러분들 도면에는 꼭 2개만 기억을 해두세요. 하나는 도면에는 고유 번호를 등록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필지별 장 번호를 등록하지 않는다. 도면에는 고유번호와 필지별 장 번호를 등록하지 않는다. 그걸 암기해 두세요. 여기서는 5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에는 소유권의 지분 5조, 소재 5조, 고유번호 5조, 소유자 5조. 그러면 2번도 5네요. 그죠? 3번에 보면은 토지 대장이죠. 공시지가 5조, 지목 5, 고유번호 5, 소유자 5.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X죠. 그죠? 여러분들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는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을 하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은 지도각정 청량 축척 변경. 여러분들 여기서 지도각정 청량이라는 말은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청량 이름이 지적확정 청량 5가 되죠. 5번에 보니까 도면의 종류에는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5가 되죠. 그럼 여기서 2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을 시험에 출제를 하면 있잖아요. 여기 기타 이 오른쪽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돼요. 여러분들 왼쪽은 다 아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오른쪽에 보면은 공시지가와 토지 이동 사유는 토지대장 임야 대장이죠. 여러분들 공시지가를 이해를 할 때는 세금을 부과할 때는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을 보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를 알아야 되죠. 지목을 알아야 되죠. 면적을 알아야 되죠. 공시지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을 해요.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사유죠. 이 토지 이동 사유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합병, 지목 변경 이런 걸 기록한다 이 말. 그 다음에 도면에는 위치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세요. 삼각점, 지적, 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여러분들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도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계점 자비등록부에는 부호도죠. 그죠? 그 다음에 공유지는
단독 소유일 때는 등장하지 않죠. 공동 소유일 때 지분을 공시하니까 공유지 연명부에는 소유권의 지분이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에는 대지권의 비율, 대지권이니까 암기할 필요 없죠. 그죠? 그 대신 건물의 명칭과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제하고 항상 수업을 할 때 집합 건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 레미안 아파트가 건물의 명칭, 101동 1701호가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입니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부동산 종합공부를 열람 발급은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오죠. 두 번째,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오죠. 자, 세 번째,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오죠. 여러분들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기타 부동산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동산 가격, 이 부동산 가격이 공시지가죠. 개별 공시지가죠. 4번에 보니까 자,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불일치한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했다면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이 일어났죠. 이 읍면동장이 틀렸죠. 지적소관청이 돼요. 자, 이걸 정리를 할 때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하면, 자, 보세요.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됐던 사항들은 일체이 됩니다. 그러면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했는 게라 발견했다면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다가 바로잡아달라고 정정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다 갑니다. 여기에 읍면동장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 그런데 어디서 읍면동장이 들어오긴 들어와요. 그거는 정정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열람 발급입니다. 열람 발급은 지적소관청 읍면동장이고 정정은 지적소관청만입니다. 읍면동장은 해당하지 않아.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은 누구한테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정리를 하면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다가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다가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축척 변경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3분의 2 이상은 토지 소유자 X죠. 2분의 1이죠. 여러분들 어디에서 3분의 2는 나와요? 그거는 축척 변경을 할 때 시작할 때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은 토지 소유자가 2분의 1입니다. 자, 두 번째,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람의 청량기술자 지적분야 청량기술 양성 이게 X죠. 그죠? 자, 지적기술자 양성은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하면은 우리가 지적에서는 위원회가 3개가 나오죠.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중앙지적위원회 업무는 5개, 지방지적위원회 업무는 1개, 축척변경위원회 업무는 4개죠, 4개.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적기술자 양성은 중앙지적위원회 업무죠. 이거는 X네요. 그 다음에 3번에 7일 전까지 통지한다. X죠. 7일이 아니고 5일이죠. 여러분들 중앙지적위원회든 지방지적위원회든 축척변경위원회든 회의 소집할 때 5일 전까지 통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고죠. 공고는 15일 이상 일하면 X죠. 21이죠. 그죠? 자, 여기서도 조심해야 될 때
축척 변경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 축척 변경을 할 때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날짜가 틀리는 겁니다. 여기는 20일 이상이죠. 5번에 보니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지번 지목 및 경계는 종전의 지력 공부에 따르고 면적만 새로 정한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축척 변경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승인을 받지 않고 하는 두 가지가 있죠. 그거는 합병을 하기 위하여 축척 변경할 때는 승인이 필요가 없어.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축척 변경할 때는 승인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승인을 받지 않고 축척 변경을 할 때에는 토지의 표시는 옛날 걸 그대로 등록합니다. 그대로. 그런데 뭐만 새로 정하느냐? 면적만 새로 정한다.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지력청량 적부심사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그죠? 1번에 중앙지력인의 의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결서 사본을 지력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력소관청에 보내야 한다. 5조. 그죠? 두 번째, 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네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5조. 그죠? 5. 세 번째,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력청량 수행자는 지력청량성과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5조. 그래서 재심사는 중앙, 심사는 지방. 자, 그러면 네 번째를 가볼게요. 적부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90일 이내 심의하기를 한다. X죠. 90일이 아니고 60일이죠. 60일. 60일 이내 심의하기를 한다. 이렇게 되는.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에는 중앙지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 5가 되는 겁니다. 자, 작년에는 지력청량 적부심사 절차가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첫 번째, 지력청량 적부심사 청구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력청량 수행자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이때 청구서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럼 시도지사는 청구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를 회부 보냅니다. 그럼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60일 이내 심의하기라면 되고 사안이 중대해서 60일 가지고는 부족해. 그러면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심의하기를 했다면 결과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하면 시도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구인들에게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구인들은 통지를 받았죠. 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적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네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10월달, 자, 지금 시험이 한 달여 남았죠. 그죠? 이때 우리 부동산 공시법은 등기 파트가 있고 지적 파트가 있죠. 지적 파트는 비교적 쉽죠. 등기 파트는 어렵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짜 지문 가려내기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등기법이 어렵다고 하는 분은 유튜브에 가짜 지문 가려내기 등기 파트 정리가 된 거 있죠. 정리가. 조금 전에 제가 촬영에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27,000명이 구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촬영, 동영상을 보았더라고요. 27,000명이면 많은 인원이 본 겁니다. 등기법이 어렵다면 가짜지문 가려내기를 한번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보면 돼요. 자, 6번으로 갑니다. 등기 신청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그죠? 자, 여기에 매매죠. 매매는 쌍무 계약이죠. 쌍무 계약은 반대 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요거는 매매 계약일이 아니라 반대 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그 다음에 을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갑이 병에게 매도하려면 병 명의로,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잠깐 그리면은 을, 갑, 병 이렇게 지금 순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죠. 갈 때는 갑의 명의로 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쳐서 병으로 넘어가야죠. 그러면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한다면 X가 됩니다. 병이 아니라 갑입니다. 갑. 요거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을의 토지에 대하여 부담 없는 정려. 자, 인도받은 날로부터 60일 X죠. 여러분들, 정려는 편무계약이죠. 편무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X입니다. 자, 네 번째로 갑니다. 지목이 변경됐죠. 60일 X죠. 그죠? 1월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할 때, 지적법 시간의 지목 변경은 60일입니다. 60일. 등기법 시간의 지목 변경은 표제부에 하는 거죠. 표제부는 1월입니다. 1월. 지적법은 60일, 등기법은 1월. 자, 그 다음에 갑이 X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을에게 정려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체결일이 보존기간의 기산일이다. 5조. 자, 여러분들 정리할 때 이렇게 합니다. 미등기 부동산을 매매를 하거나 정려를 하죠. 이때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려계약의 체결일로부터니까 체결일이 시작이죠. 시작.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6번으로 갑니다. 7번이네요. 등기 신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이라는 말은 등기할 수 있는 것을 골라라 이 소리죠. 그죠? 1번에 자기 지분에 대한 포괄 유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5조. 그럼 답은 바로 1번이네요. 자, 여러분들 정리를 할 때 특정 유정이 있고 포괄 유정이 있죠. 자, 보세요. 특정 유정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합니다. 포괄 유정은 등기 없어도 물건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이게 포괄 유정이죠. 그러면 갑이 사망만 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느냐, 안 해도 취득하느냐, 안 해도 취득. 그러면 이미 을은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을 명의로 등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갑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의 2분의 1은 을에게 주겠다, 2분의 1은 병에게 주겠다. 유언장 작성할 수 있죠. 그러면 갑이 사망만 당하면 을은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은 이미 취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만 등기가 갈 수 있습니다. 이게 포괄 유정입니다. 다시 합니다. 전 재산을 주겠다, 포괄. 전 재산의 2분의 1을 주겠다, 포괄. 이것도 포괄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인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1번이네요. 자, 2번에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X죠. 부동산 특정 일부라는 것은 방 한 칸입니다. 방 한 칸의 저당권은 안 되지.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랑 반드시 동시에 들어가야 등기를 해주죠. 따로 들어가면 등기해주지 않아. 그 다음에 저당권과 비담보채권 분리처분할 수 없다. 기본이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8번에 소유권 외의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정보의 필요적 기록상으로만 연결한 것은 일어나죠. 지상권이죠. 목적과 범위는 O, 존속기간은 X죠. 그 다음에 지역권입니다. 목적과 범위, 요역지는 O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야 되죠. 성역지에는 요역지를 표시하고 요역지에는 성역지를 표시하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에는 전세는 목적이 필요적 기대가 아니죠. 범위가 필요적 기대죠. 전세는 이미 전세 계약서 속에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용도가 기재되어 있는 겁니다. 별도로 신청서에 목적을 기재할 필요는 없어. 그러면 X입니다. 4번에 직업 차임의 직업 시기죠. 여러분들 시간이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임의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필요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건전한권의 변제기죠. 자, 여기서 키는 이렇게 나갑니다. 이자가 있죠. 여러분들
저당권에서는 변제기와 이자는 임의적 기재입니다. 임의적 기재. 그러나 건저당권에서 변제기와 이자는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임의적 기재가 아니에요. 기재사항이 아니다. 그래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9번에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동일한 채권에 2개 벌써 틀렸죠. 공동담보 목록은 5개 이상일 때 등기관이 작성하죠. 2개는 X죠. 그러면 답은 바로 1번이 되겠네요. 2번에 비담보 채권의 일부 양도를 하는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 O죠. 그 다음에 저당권의 채권액을 감액하는 변경 등기를 할 때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자다. O죠.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은 있잖아요. 자, 요 표현이죠. 채권액이 1억입니다. 그런데 채권액이 정액할 수 있지, 감액할 수마다 있다. 정액을 하면 등기 권리자는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죠. 감액을 하면 저당권자는 등기 의무자가 되죠. 요 그림입니다. 이거는 전세금을 정액하든 지료를 정액하든 차임을 정액하든 채권액을 정액하든 기간을 연장하든 많아질 때는 설정자가 의무자, 권리자가 권자가 권리자입니다. 감액을 하면 반대가 되겠죠.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건저당권의 비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1월이 채권 양도죠. 그죠? 채권 양도. 건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 있잖아요. 건저당권자가 을입니다. 채권 최고액은 3억입니다. 이 2개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을이 병에게 건저당권을 이전하면 이 채권액도 같이 간다. 그게 채권 양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다면 채권 양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 양도가 원인이 되죠.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할 때 건저당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비담보 채권이 확정되어 있다면 등기 원인은 채권 양도,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 양도. 그렇게. 그럼 여기서 1월이라는 게 채권 양도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을 계약 양도로는 할 수 있다. 채권 양도로는 할 수 없다.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5번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채권액과 채무자는 필요적 기재다. 여러분들 채권액은 돈이죠. 채무자도 필요적이죠. 여러분들 채무자가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죠.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채무자의 표시는 생략할 수 없다. 채무자는 필요적 기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번에 보면은 10번입니다.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1번에 가등기엔 본등기를 하는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한다. O. 두 번째,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때는 가등기 명인의 인감을 첨부한다. O. 세 번째, 채권적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등기 대상이다. O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잖아요. 가등기에서 의의가 이거죠. 가등기란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다. 그럼 여기서 청구권 이래놓으면 채권적 청구권은 O, 물권적 청구권은 X,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O, 종기부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X,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은 O, 불확정될 청구권은 X, 청구권이 있으면 O, 청구권이 없으면 X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는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번에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에 가처분 명령이 있을 때 법원은 그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 X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그죠? 가처분을 묻는지 가처분 명령을 묻는지의 차이입니다. 가처분은 법원에 촉탁을 하는 거죠. 촉탁. 가처분 명령은
법원에서 명령서를 발부받아가 내가 간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발부받은 명령서니까 판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독 신청입니다. 정리를 하면 가처분은 촉탁, 가처분 명령은 단독 신청.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에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는 O죠. 꼭 기억할 때 정부에 대한 본등기는 X, 지분에 대한 본등기는 O,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평가단 문제를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면서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